제가 어저께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오늘 좀 버벅대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오기로 했던 강사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펑크를 내서 제가 갑자기 대체 강사로 왔습니다. 안 궁금해, 안 궁금해. 안녕하세요. 강사들의 방송 강사TV의 박윤진, 박정아입니다. 오늘도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의 잘하는 법 중에서 강사가 절대 무대에서는 하면 안 되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강의 잘하는 법에 대한 거를 꾸준히 올려드린다라고 했었잖아요. 컨텐츠적인 요소도 있고 강사라면 누구나 다 알아야 되는 기본 기술에 대한 부분도 함께 올려드릴 건데요. 지금 강의를 하고 있는 분들, 그리고 앞으로 강의를 하실 분들, 혹은 강의를 할까 말아야 할까 고민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기본 기술들 중에서 강사가 강의 중에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화 강사님, 오늘 이 컨텐츠를 준비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희도 이제 강의를 하는 사람이긴 하지만 때론 강의를 어디 가서 듣는 사람이기도 하잖아요. 네. 강사님의 말 센스가 누구보다 더 잘 들리는 사람들이 저희들 아닌가요? 네, 그렇죠. 그럴 때마다 너무 거슬리는 말들이 많은 거예요. 많죠, 네, 이놈의 직업병. 네네. 네. 이번 컨텐츠는 강의 시에 해서는 안 되는 말에 대해서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 강사가 강의 중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 뭐가 있을까요? 강사님들은 주로 내 성격대로 좀 말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화법이나 어법이 되게 강하게 튀어나가는 강사님도 있고 굉장히 스무스하고 좀 부드럽게 진행되는 강사님들도 있는데 네. 저는 말이 공격적이냐 부드럽냐 이거는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윤진 강사님 같은 경우는 말투가 되게 강하잖아요. 네, 좀 세진 편이죠. 네. 근데 저는 좀 부드럽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윤진 강사님은 왠지 청중을 공격하고 저는 그렇지 않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네네, 거죠. 네네. 네. 윤진 강사님 같은 경우는 이 강한 말투로 인해서 강의를 망해본 적이 있으세요? 아니요. 컴플레인을 걸렸다든지 아니요. 그런 건 없잖아요. 네네네. 그죠? 오히려 더 화끈하다. 네네. 귀에 잘 들어온다. 네. 말투의 문제라기보다는 청중들을 얼마나 존중하는 태도에 있느냐 요 차이라고 좀 생각이 좀 네네.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청중이 나보다 아래다. 내가 더 훨씬 더 많이 한다. 이런 생각하는 태도가 말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처음 시작부터 내 화려한 경력을 읊는 것부터 시작이 됩니다. 저는 막 서울대 출신이고요. S사에서 일했고 K사에서 뭘 했고 상을 받았고 근데 그런 거는 프로필에 띄울 거잖아요. PPT에. 그러니까 청중도 그거를 다 눈으로 그냥 보고 있어요. 구구절절 내 입으로 읊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차라리 자랑을 좀 하고 싶으면 오늘 강의 주제와 맞는 내용으로 경력을 좀 스토리텔링 하시는 그런 방법들이 조금 더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CS 교육을 하러 왔다. 그럼 저는 현대백화점과 삼성전자 서비스에서 강사 일을 하면서 정말 다양한 고객을 만났고 직원 교육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고객과 직원이 모두 윈윈하는 서비스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전 정말 많이 해왔습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무미건조하게 말하는 것보다는 내 이력을 살짝 어필하기도 하면서 저 강사의 철학 그리고 컨셉이 이렇구나 라는 거를 청중한테 그냥 예측할 수 있게끔 정도로만 하시는 것도 되게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이력이랑 스토리를 좀 연결하는 게 좀 중요한 맞아요. 네.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네. 뭐 이렇게 말씀드리면 자기소개를 뭐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하는 거냐 라면 반박하신 분이 꼭 있으시거든요. 네. 근데 잘 말해야 된다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네. 자, 그럼 잘 말하기 위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청중을 무시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뭔가 기본적인 걸 질문했을 때 청중이 답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요즘 이거 모르시는 분들 없던데? TV 안 보시나 봐요? 이 정도는 기본 아닌가요? 뭐 이런 말들. 네. 그런 거 하시는 분들 있어요. 네네. 너무 기본적인 거지만 모를 수도 있죠. 그렇죠. 근데 그 마음의 소리가 절대 겉으로 튀어나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그게 장난이라도요. 질문을 했는데 모른다. 그러면 좀 어려우신가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라고 한다든지 생각이 날 듯 말 듯 좀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지금 점심 먹기 직전이니까요. 이런다든지 네. 좀 센스 있게 네. 자연스럽게 강사님이 그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 모를 수 있어. 너만 그런 건 아니야. 이런 존중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좋은 방법이 하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질문하면 청중들이 잘못 답변하는 경우 있잖아요. 오답을 얘기하는 경우 되게 난감하잖아요. 네. 전 그럴 때마다 항상
정말 창의적이세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나? 라고 답하면 다들 좋아해요. 왜냐면 성인 교육에는 정답이 없거든요. 없죠. 땡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잘 모르시나 보네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예전에 그런 분 있었어요. 어떤 강사님이 뭘 질문했는데 그 청중이 틀렸던 거예요. 그랬더니 땡! 다음 분. 청중을 무시하는 태도인 거죠. 네. 그럼 윤진 강사님은 강사님의 어떤 언행으로 인해서 좀 불쾌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거 하지 마세요. 저거 하지 마세요. 라고 언급하는 것이 좀 불편했어요. 약간 명령 쪽. 맞아요. 지혜로운 리더가 되시기 원하신다면 부하직원에게 반말하지 마세요. 근데 이제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부하직원에게 존댓말을 사용해 주세요. 긍정적으로. 네. 하지 말라는 것과 대안을 제시해 주는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대안 제시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강사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에 따라 강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오히려 강사가 너무 자신감이 없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자존감이 좀 많이 낮은 강사님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저는 잘 모르지만 제 말이 다 정답은 아니겠지만 이런 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말들이거든요. 네. 근데 이런 애매모호한 말들을 정말 반복적으로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는 어쨌든 이 분야의 전문가라고 여기 온 거잖아요. 근데 저 말을 너무 반복적으로 쓰게 되면요. 신뢰도가 좀 떨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아니 저 사람은 자신의 저 말에 저리도 확신이 없나? 청중이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여기에서는 배워갈 게 없겠다. 그냥 시간이나 때우다 가자. 이런 생각으로 자리 잡게 되고 그때부터는 좀 태만한 청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소통의 기술은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긍정적으로 표현을 좀 하면서 참고해야 될 것 중에 이런 것들도 있다라고 이제 표현함으로 인해서 내 말은 정답이 아니다 라는 말이 약간 내포되어 있는 그런 화법들을 쓰시면 되게 좋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네, 뭐 아다르고 오다르죠. 추측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주의해야 될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헬로키티는 1984년생으로 2021년 현재 38살이라고 합니다. 현재 38살입니다. 라고 언급하시는 것이 강사의 전문성을 높여주는 스피치 화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리고 신비감을 너무 깨는 얘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어저께 술을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오늘 좀 버벅대도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오늘 오기로 했던 강사님이 계셨었는데 그분이 펑크를 내서 제가 갑자기 대체 강사로 왔습니다. 강의 시간에 너무 타이트하게 도착을 해서 이미 청중들은 막 앉아있는 이런 상황 있잖아요. 여기까지 오는 길이 얼마나 막히고 이 앞에서 주차하는데 얼마나 오래 걸렸으며 주차장이 왜 이렇게 이상하냐부터 이런 얘기를 안 궁금해. 제가 좀 감기가 너무 좀 심해서 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몸이 안 좋을 수 있죠. 하지만 일단은 열강을 하시는 거예요. 네.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더 멋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마지막에 제가 오늘 몸이 사실 좀 안 좋았는데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막 열화와 같은 어떤 열정 때문에 훨씬 더 이 몸이 다 낫는 것 같다. 네네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몸이 안 좋았는데도 최선을 다했구나. 이렇게 감동을 한다는 거죠. 강사로서의 어떤 프로페셔널은 끝까지 잘 지켜주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제발 내가 앞으로 빵 터트리겠다고 미리 암시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제가 웃긴 얘기 해드릴게요. 벌써 재미없어. 벌써 재미없어. 네. 기대를 주면 실망도 되게 크잖아요. 맞아요.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겠다고 미리 암시를 하게 되면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늘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웃긴 얘기가 나왔을 때 더 웃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대를 사전에 너무 주지 않는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맞아요. 네. 오늘은 강사가 강의 중에 절대 해서는 안 되는 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강사TV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